또영주TV의 또영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시즌을 시작하기 전부터 시끄럽습니다. 물론 최대 이슈는 음바페죠. 음바페가 2024년 여름, 바로 지금 올 것이냐, 아니면 2024년 여름, 내년에 올 것이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아르다 길러 선수를 영입했는데 반월판 부상을 당했고요. 크루토와 골키퍼가 십자인대 부상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즌 시작하기도 전에 굉장히 팀 내부적으로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전력 누수가 그만큼 크다는 이야기겠죠. 특히 크루토와 골키퍼의 빈자리는 루닌으로 메울지 아니면 다른 골키퍼를 영입할지 빨리 선택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음바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왜 그러냐? 프리시즌 돌아보니까 해결사 부재가 드러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음바페가 분명히 레알 마드리드로 올 텐데 이번 여름에 땡길 것이냐? 아니면 한 시즌 버틸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함께 시작해 보시죠. 가자고! 레알 마드리드는 2023년 여름 나름대로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드 벨링엄을 1억 유로 이상 지불하면서 영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경쟁력을 더욱더 높여놨습니다. 주드 벨링엄, 발베르데, 카마빈가, 추아멘이 젊은 선수들이 정말 많고요. 경험이 뛰어난 크로스, 모드리치가 있기 때문에 미드필드는 말 그대로 짱짱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요 바이카노에서 마이백 조항을 가동하면서 프란 가르시아를 영입하면서 왼쪽 풀백을 강화를 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풀백에 대한 걱정은 여전히 존재를 하는데 카르바를 믿고 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자, 벤제마가 떠났기 때문에 최전방 보강해야 되겠죠. 호셀루를 에스파뇰에서 임대 영입했습니다. 호셀루가 지난 시즌 레반도프스키, 벤제마 다음으로 라리가 득점 3위니까 호셀루가 리그에서는 득점포를 가동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호셀루의 득점포가 가동된다면 레알 마드리드는 큰 걱정은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바르셀로나하고 경쟁하면서 아르다 길러를 영입하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아르다 길러 선수가 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월판 부상을 당한 점, 그 점이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카림 벤제마, 아센시오, 에당 아자르, 마리아노 디아스, 블랑코를 비롯해서 7명을 내보냈죠. 카림 벤제마가 떠난 게 굉장히 뼈아픕니다. 원래 페레스 회장은 카림 벤제마가 이번 시즌까지 활약해주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시즌에 음바페가 오기를 원했던 것 같은데 카림 벤제마가 사우디로 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이적을 허용했죠. 결국 자유 이적으로 카림 벤제마가 떠나가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최전방 호셀루가 해결사 역할을 해야 되는데 프리시즌에는 아쉬움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 영입을 2024년 여름에 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와 동시에 2024년 여름에 영입할 거란 이야기도 있죠. 요 얘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의 프리시즌 경기 결과와 경기력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경기 결과 4경기 치렀는데 2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밀란을 상대로 3대2로 승리하고 맨유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프리시즌에 펼쳐진 엘 클라시코에서 0대3으로 패배했어요. 이 경기력 좋았습니다. 다만 골대를 너무 많이 맞췄어. PK도 놓치기도 했고요. 그 점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유벤투스하고의 이 마지막 프리시즌 경기에서는 1대3으로 패배했죠. 저는 프리시즌 경기를 보면서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력은 여전히 경쟁력이 있구나, 레알 마드리드는 강하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안첼로티 감독은 플랜 A로 4-3-1-2 포메이션을 가동하고 플랜 B로 4-3-3 포메이션을 가동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4-3-1-2 포메이션을 가동했을 때 비니시우스, 호드리고, 호셀루 이 중에 2명을 투톱으로 기용하는 모습이 있고 그 밑에 주드 벨링엄을 배치해서 주드 벨링엄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있었어요. 특히 비니시우스, 호드리고가 투톱으로 나왔을 때는 두 선수 모두 측면 플레이에 능하니까 측면으로 빠지면서 주드 벨링엄이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전술적인 측면을 좀 알아보면은 후방 롱패스 빌드업을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공수 전환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는 거죠. 그리고 전방부터 공격을 전개하면서 압박을 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소유권을 잃었을 때는 바로바로 압박하면서 전환 속도를 빨리 가져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레알 마드리드는 전체적인 속도, 압박, 효과를 보면서 경기력이 나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셀로나전 0대3 패배, 유벤투스전 1대3 패배, 이건 아쉬움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밀란전에서는 발베르데가 2골, 비니시우스가 1골, 그리고 맨유전에서는 벨링엄이 1골, 호셀루가 1골,
그리고 유벤투스전에서 비니시우스가 한 골을 넣었으니까 비니시우스는 여전히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호셀루가 메뉴전에서 환상적인 오버헤드 킥으로 골을 넣었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득점력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정력 부족, 이것이 좀 드러났다. 결정력 부족이 드러났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벤제마가 떠난 자리를 제대로 메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벤제마가 2009년부터 2023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에서 14시즌 뛰는 동안 354골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벤제마가 호날두 도우미 역할을 하면서 제대로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시즌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호날두가 떠나고 나서는 팀의 해결사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고요. 해결사뿐만 아니라 연계 플레이가 뛰어나다 보니까 비니시우스라든가 호드리고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도우미 역할도 많이 했습니다. 벤제마가 14시즌 동안 레알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면서 총 25회 우승을 했습니다. 라리가 4회, 챔피언스 5회, 정말로 대단한 업적을 세웠죠.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도 리그에서 19골을 넣으면서 득점 2위를 기록했거든요.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전이라든가 막판에 좀 아쉬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공식 경기에서 31골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까지는 벤제마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다는 거죠. 근데 벤제마가 없으니까 골이 부족해.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벤제마의 공백이 좀 느껴지는 건 역시 결정 지어줄 때 결정을 못 짓는다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전체적인 속공은 비니시우스하고 호드리고하고 벨링엄의 속도를 앞세워서 위력을 발휘하는데 지공 상황에서 경기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죠. 특히 박스 근처 좁은 공간에서 창의성이 좀 결여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측면에 공이 있을 때 박스 안에 결정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에요. 왜? 측면에 볼을 갖고 플레이하는 선수가 비니시우스인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벤제마 다음으로는 비니시우스가 가장 득점력이 좋았잖아요. 골을 넣어줄 선수가 박스 바깥쪽으로 빠진다는 거죠. 결국 지금 상황이 반복이 되면 비니시우스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현재 레알 마드리드 넘버 7이고요. 즉 에이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돌격대장이고요. 그리고 해결사까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가 공격을 풀고 중요한 순간에 골을 넣는 역할은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해결사가 좀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비니시우스에 대한 공격 의존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다. 결국 호드리고 호셀루 이런 선수들이 골을 좀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하지만 뭔가 좀 아쉬워요. 물론 호드리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은 중요한 순간에 영향권 높은 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호드리고가 일관성 있게 많은 골을 넣어줬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호셀루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는 경쟁력을 보여줄 것 같은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미지수죠. 알 수 없죠.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그러지 못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벤제마의 빈자리가 느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 얘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음바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파리 생제르맹과 재계약을 맺었죠. 2+1년. 그런데 2024년 6월에 계약이 종료되고 1년 계약 연장 옵션이 있었는데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파리 생제르맹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4년 여름에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죠. 파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여름에 음바페가 이적료 없이 걸어 나간다? 음바페는 지금 이 순간 이적료를 받는다면은 이적료로 이상을 챙길 수가 있는데 다음 여름에 걸어 나간다? 이건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음바페에게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음바페가 거절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여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사우디 쪽에서 큰 이적료로 제안이 왔었잖아요. 하지만 이것도 음바페가 거절을 했습니다. 만약에 음바페가 재계약을 하지 않거나 이적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남는다면은 1군에서 제외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제가 걸림돌인 게 계약 기간이 1년 남았다 할지라도 파리 생제르맹이 이번 여름에 음바페를 내보낸다? 그럼 이적료를 2억 유로 이상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바페에게 1억 유로 이상을 주면서 데리고 갈 팀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음바페의 마음까지 잡을 팀은 없어 보이거든요. 아마도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스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2년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음바페하고 서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음바페는 2024년에 레알로 간다는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결국 레알 마드리드는 음바페를 영입할 거예요. 지금 모습으로 봐서는 결국 음바페가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2023년 여름이냐 2024년 여름이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의 경우 음바페가 바로 영입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4-3-1-2에서 투톱으로 비니시우스와 함께 기용이 되겠죠. 근데 비니시우스의 속도, 드리블, 경기를 푸는 능력, 여기에 음바페의 속도, 드리블, 결정력,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는 정말로 빠르게 공격을 전개하면서 상대에게 KO 펀치를 날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호셀루를 원톱으로 두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비니시우스하고 음바페의 위치 조정은 있겠지만 좌우 측면에 두 선수가 배치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득점력이 뛰어난 선수들이 배치되는 플랜 B도 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바페를 영입한다면 이거는 뭐 당연히 팀에 좋은 일이죠. 다만 음바페가 영입이 됐을 때 벤제마하고 똑같은 롤을 수행할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안첼로티 감독이, 또는 안첼로티 감독 다음 감독이 음바페를 위해서 나름대로 짜임새 있는 전술을 짜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2024년 여름까지 기다릴 것이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번 여름에 주드 벨링엄에게 1억 500만 유로를 소비했어요. 지금 이 순간 약 1억 2천만 유로 정도를 소비한 레알 마드리드거든요. 근데 음바페 영입하는 데 있어서 2억 유로? 이건 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2024년 여름에 자유 영입으로 결국 음바페를 영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셀루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어느 정도 활약을 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라리가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잖아요. 지난 시즌 입증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셀루를 믿고 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기다리면 공짜인데 1, 2억 유로를 준다. 이건 너무 불합리한 판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페레스 회장이 기다리고 2024년도에 음바페를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측면도 있어요.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빨리 영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 우승을 했다 할지라도 레알 마드리드의 목표는 라리가와 챔피언스 리그를 우승하는 겁니다. 사실상 트래블이죠. 트래블하기 원하는 이 클럽이 최전방에 해결사가 없다? 이거 해결해야 된다. 그 음바페 영입한다며. 그럼 음바페를 좀 빨리 영입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팬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이라면 음바페가 간절히 레알을 원하고 파리 생제르맹은 팔아야 된다. 그럼 이적료를 낮출 수 있지 않을까? 1억 유로 정도? 9천만 유로 정도?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여름에 영입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1년 기다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음바페가 가장 이슈였다가 쿠르투아 골키퍼가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골키퍼 부분을 지금 보강해야 되니까 우선순위가 좀 달라졌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골키퍼 영입에 초점을 맞춰서 먼저 골키퍼부터 해결하고 음바페 부분을 해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음바페가 이번 여름에 영입되기 위해서는 이적료를 말씀드린 대로 1억 유로 이하로 낮춰야 됩니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음바페가 이번 여름에 이적하려면 음바페의 언론 플레이가 있어야 되고요. 파리 생제르맹이 욕심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1억 정도는 쓴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3박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이번 여름에 음바페가 레알로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능성이 많이 희박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적 시장은 잘 모르겠어요. 해리 케인도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이 확정되는 분위기잖아요. 언제 누가 어떻게 어디로 이동할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레알 마드리드는 여름마다 불가능한 영입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음바페를 영입하는 거 불가능한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와 페레스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프리시즌 보니까 너무 불안해. 음바페 필요해. 자, 1억 유로라도 지르자. 합의 보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호셀루 영입했잖아. 호셀루 써보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만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 여름에 음바페를 영입한다? 그러면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는 레알 마드리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음바페 영입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바르셀로나가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레알 마드리드의 해결사가 없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가 강팀에 강하고 약팀에 약한 그 모습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란 걱정을 좀 해봅니다. 자, 오늘은 레알 마드리드 얘기를 해봤는데요. 레알 마드리드 시즌 초반에 안 좋은 소식이 많다 보니까 좀 걱정스럽네요.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레알 마드리드죠. 시즌 시작하면 또 달라진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